그분이 계획한 범죄는 어떤 건지 다시 상진 씨를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가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그 첫 번째 고의 사고를 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2018년 1월 교통사고가 났던 현장. 산속의 구불구불한 도로가 보기에도 위험해 보입니다. 여기에 저기 보시면 커브 도는 길 있죠. 저기 예. 도는데 있는데 예. 그쪽에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 여기 가로등 하나 지나가고 이 두 번째 가로등에서 사고를. 예. 왜냐면 여기서 커브를 틀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직진 이렇게 옆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예. 이런 면적이 넓어지고 네. 그리고 그렇죠. 여기는 100% 과실이 아니 저만 100% 과실이 되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침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의 차량이 약속한 위치에 다다르면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상진 씨가 중앙선을 넘어 그분의 차를 들이받기로 한 건데요. 차에다가 시동 걸고 또 그때 추우니까 이제 히터 틀고 이렇게 저는 기다리고 있고 밑에서부터 올라간다. 지금 뭐 거의 다 도착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통화를 했었어요. 같이 통화를 뭐라고 해서. 얘기하셨나요? 여기 돌이 있으니까 부딪히면 옆으로 세게 박아가지고 다 긁히던가 밑에 다 나가던가 뭐 이렇게. 완벽한 사고를 위해 돌담으로 돌진할 작전도 미리 세웠다고 합니다. 차가 원래 부딪히면 이렇게 부딪혔어야 되는데 차가 이러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바퀴가 빠져서 한쪽만 오른쪽만 빠져가지고. 앞바퀴만 이렇게 네. 빠졌어서 예상치 못한 지형에 그들의 범죄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크게 파손되었어야 할 차량도 예상보다는 양호한 상태. 하지만 이 고의 사고로 보험사가 지불한 돈은 무려 1,300만 원. 대물. 와, 저거 다 보험 가입자 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처음에 그럼 계획하게 됐어요? 자동차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그 프로모션이 그 자기의 잘못이 50% 이상이 아니면 이제 상대방 잘못이 더 크면 그리고 전손 처리가 나면 새 차를 준다는 프로모션 때문에. 그러면은 그 새 차로 바꾸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 사고를 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불과 2달 뒤 그는 또 다른 사고를 계획했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제대로 하라며 상진 씨에게 내려진 지시. 상진 씨는 더 세게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 결과 1,2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누구의 의심도 없이 묻혀버린 두 건의 고의 교통사고. 2달 뒤 또다시 벌인 세 번째 범죄는 경찰과 검찰의 의심을 살 만큼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야.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는 그분은 대체 누구인 걸까? 의문만 깊어갈 무렵 상진 씨에게 듣게 된 놀라운 사실. 그분은 상진 씨가 일했던 치과의 원장이라는 겁니다. 예? 병원장이요? 아니, 치과 원장을 알게 된 지 13년이 되었다는 상진 씨. 그분은 그럼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어요? 큰형 원래 제자였습니다. 제자였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치료 때문에 이제 그 치과를 가게 됐었고. 2007년 형의 소개로 아버지가 원장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임플란트도 해주고 어머니 임플란트도 해줬는데 돈이 없다 하니까 저희 큰형이 갚은다고 하니까 그분이 너는 운동만 해라. 안 갚아도 된다. 터진상은 당연히 저희 아버지 이도 해주시고 차도 저한테 하면서 신부는 좀만 해? 하면서 차를 줬고요. 하니까 너무 좋았죠. 은인이 따로 없었답니다. 마침 쉬고 있던 상진 씨에게는 호의를 베풀며 병원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는데요. 저한테는 이제 큰형이 있으니까 자기를 큰형 큰 형? 형처럼 대해라. 가족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나한테도 이렇게 그 돈 있고 재력 있고 도와줄 사람이 생겼구나. 세상 누구보다 든든했다는 큰 형. 그저 감사한 마음에 치과의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치과에 대한 뭐 물품, 뭐 거즈, 보스만, 세제, 뭐 자질구레한 것들 다 제가 커펌 받은 다음에 제가 결제해서 오게끔 했었고요. 그러니까 기공물은 당연히 제가 왔다 갔다 했었고요. 치과 기공물이요.
어느새 상진 씨는 치과의 외부 업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취업까지 시켜주고 큰큰형이 좋은 사람 같긴 한데요. 세금도 제가 납부를 했었습니다. 치과의 주요 거래처에서는 실장님으로 통했습니다. 몇 살부터 지금 몇 살까지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28부터 지금 41. 어이구. 와. 그럼 일하면서 월급은 얼마 받으셨어요? 월급은 안 받았었고요. 월급 얘기를 그럼 아예 안 하셨어요? 원래는 주라고 했었었죠. 근데 너는 돈 있으면 쓰니까 내 카드 쓰고 나중에 다 챙겨주겠다. 집도 해주고 사업을 하면 내가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었었죠. 자주 하는 말이라서 저는 그걸 믿었었고. 그런데 치과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출퇴근길 운전은 기본, 원장의 아주 사적인 일들까지 상진 씨가 해야 할 일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다는데요. 개인 업무는 그분의 모든 거를 다 봤습니다. 당연히 금융 업무, 카드 업무 이런 건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프면 제가 병원 왔다 갔다 했었고. 어머니 병원 예약부터 빨래, 청소 완료 보고까지. 커튼 주문 이거는 거의 집 아들 얘기 아닌가요? 야, 보니까 지금 톡이 아니라 업무 메신저네요. 완전 수행 비서. 그게 노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비서보다 노예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큰형의 연락은 시도 때도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그가 부르면 달려가야 했다는데요. 나오라면 무조건 가요. 그리고 저녁에도 이제 여자친구랑 있는데 감기약을 사오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있는데요. 좀 사다 줘. 그럼 이제 여자친구 싫죠 당연히. 싫죠. 그러면 감기약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냥 갖다 놨습니다 하면 잠깐 올라오라 그래요. 갖다 주면 잠깐 와서 얘기하다가 이제 가. 참. 가까워질수록 선을 넘는 큰형의 지시사항은 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애인이 이제 올 때면 침대 청소를 또 시켜요 저한테. 이제 한 번 그런 것 때문에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머리카락 틀리다고. 어떤 여자를 만날 때 저한테 가서 우선 청소해 놓으라 해요. 그냥 똥만 안 닦았지 다른 거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장과 함께한 지 5년째 되던 해. 참다 못한 상진 씨가 처음으로 원장과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이곳은 치과를 벗어난 상진 씨가 일했던 자동차 공업사. 형님 편한 게 하나도 없네요. 똑같이 뭐 네. 열심히 했고 시키는 거 잘했고 배우려면 그때 일도 있었고 해서 그래도 괜찮았어요. 인성적으로는 그런 거는 참 좋았죠. 일도 성격도 있고. 새 출발을 해보겠다며 부단히도 애쓰던 때. 지난 13년 중 가장 행복했고 마음 편한 시간이었다는데요. 하지만 잠시였습니다. 떠나온 지 6개월, 큰형은 다시 상진 씨를 찾았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 이제 많이 와버릴 때는 100통 거의 100통까지도 왔어요. 네. 100통. 와. 그 아버지가 말한 그 투자 한옥마을 이거에 좋을 것 같다 해갖고 투자를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연락한 건 원장에게 사업 투자를 제안했던 상진 씨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오래 끌었는데 이 잘못이 이제 제 거라 이 말이죠. 세상에. 나중에 이제 이게 연좌제냐 물어봐도 연좌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아버지 얘기예요. 결론은. 너 아버지가 그랬는데 니까지 이래야 쓰겠냐.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그리 안 가고 여기서 그냥 하기를 원했죠. 근데 이제 상황이 결국에는 거기서 계속 뭐라고 하고 하니까 통화 시간도 자꾸 더 길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상진 씨는 결국 원장의 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그럼 다시 돌아가서도 월급을 받지 않으셨어요? 네. 이렇게 저한테 돈을 얻게 한 이유가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계속 궁핍해야 저를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 세상에. 다시 만난 원장의 요구와 행동들은 더 과감해지고 종잡을 수조차 없었다는데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소름 끼치는데 벗고 있으면 옆에 오라 해요. 예?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러고 막 진짜 그때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어떻게 보면 뭐 사이비 종교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그게 생겨버리니까 이게 무섭도록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솔직히 TV 봐도 뭐 저 같은 사람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아, 멍청한 놈. 저도 그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였던 거죠.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자존심을 확 이렇게 무너뜨린 상태에서 지배 구조를 더 공고화시키는 이런 뭐 전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독점적인 지배 구조를 가지면서 이익을 공유하게 되면 이제 그건 가스라이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착취하는 거예요. 아, 참. 원장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라 믿었던 상진 씨는 위험한 지경에 내몰렸습니다. 미행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원장님이 시켜가지고 미행도 했었고 그 애인하고 헤어진 다음에 지금 누구 만나고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 저한테 막 보고하라고 막 했었죠. 길들이기를 해서 만약에 여기서 안 먹히면 버려버리고 먹히면 계속 끌고 오고 그리고 이제 그 끌고 온 다음에 이제 막 불법을 저지르게 해서 이제 가다 버리는 거죠. 도가 지나쳐버린 원장의 지시들은 법이 정해놓은 선마저 넘어버렸고 잘못된 두 사람의 만남은 이제 목숨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치과 내부에서도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고 상진 씨는 그를 도왔습니다. 환자한테는 처방전을 뽑진 않아요. 있을 때는. 근데 이제 환자를 뭐라고 뽑은 다음에 도장 찍고 따로 놔두는 겁니다. 근데 그 처방전을 모아가지고 아내분한테 보내는 거죠. 어? 그럼 실제로 약은 전혀 나가는 것도 나간 게 없고 없는데 네. 병원과 약국에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부정수급 위법 아닌가요? 아니 무슨 병원 원장이 저렇게까지 하나요? 그러니까 처방전을 이야. 얘한테 안 주고 자기가 뒤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네. 이건 수급자에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약분업 체계를 가지고 노는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성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큰 형. 결국 세 번째 고의 교통사고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럼 그때는 뭘 목적으로 사고를 냈던 거예요? 그때도 1차처럼 그 수입차에 그 프로모션을, 네, 원장님 수입차에 프로모션을 받기 위해서 1차에서 실패했던 거를 다시 예, 다시 한 겁니다. 이야. 네, 제가 또 엮이면 안 되니까 같은 사고가 나면 네, 안 되니까. 같은 운전자가 하면 당연히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 운전만 와서 다시 델다만 줘라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겁니다. 이미 2건의 사고를 낸 상진 씨는 이번 계획에서는 제외. 대신 새 공범자가 운전대를 잡기로 했습니다. 하하. 블랙박스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블랙박스 칩은 다 빼놨죠. 블랙박스 2대, 3대 다 그럼 세대 다 뺐어요. 사고 난 위치가 어디쯤일까요? 지금 저기 보면 예. 커브 여기서 사고를 냈어요. 아, 이게 뚫려 있으니까 네. 지금 저 차 지나간 저 위치가 온 거. 네. 밤 10시를 넘긴 시간. 인적도 CCTV도 없는 산속의 2차선 일방통행 도로가 범행 장소로 정해졌습니다. 상진 씨의 임무는 인근에 숨어서 대기하고 있는 것. 그런데 그 원래 사고 내기로 했던 분이 자기는 안 되게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네가 오면 사고를 내라. 그 다음에 튀어나오면 네가 내려와서 운전자를 바꿔라. 네, 이것까지 지시하셨습니다. 원장의 갑작스런 계획 변경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상진 씨. 원장의 차량은 사고 후 무려 76m나 더 가서 멈췄습니다. 아이고. 뭔가 수상합니다. 사고가 나면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반대편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네, 가속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조선차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휘어. 교통사고가 나면 충돌한 반대쪽으로 핸들을 꺾기 마련인데 원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하. 이 사고에 대해서 이 운전자 바깥측에 대한 생각도 전혀 못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그 사고 그러니까 바깥치기 한 사람한테 이제 막 위증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공범자가 검찰에 제출한 확인서입니다. 직접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졸음 운전을 해서 원장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거짓 증언은 진실이 밝혀질 기회를 없애버렸고 수사는 1년 넘게 진행되다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제가 증거라서 엄청 두려웠고 지금도 진짜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처벌받으실 수 네, 그것도 감수하고요. 진짜 이런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걸 더 할 것 같아요. 아, 정말 용기를 내셨네요. 그러네요.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을 저지를까? 상진 씨는 지금이라도 원장의 질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범자를 찾았습니다. 진짜 뭐라고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제보가 있어서요. 예. 본인이 직접 운전하셨어요? 예. 현장에 김 씨 같이 계시지 않았나요? 그때 아니요. 누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럼 옛날 거를? 김 씨 본인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이요? 네. 놀랐네요. 상진 씨가 자백했다는 말에 남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할까? 경찰에서 수사받을 때는 어떻게 진술하셨어요? 김 씨가 없는 걸로 진술하셨죠. 네. 그래서 그냥 김 씨는 없는 상태에서 씨가 운전하던 차와 원장님이 운전하던 차가 서로 충돌한 거 사고가 났고 그 외에는 없었다. 네. 또 진술하셨고 녹취록도 내고 하셨었던 거죠. 네. 그 지시를 좀 따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어요. 그러니까 거절하실 수 없는 게 여기 지금 원장님이 이렇게 도움 주신 게 있어서 그래요. 얼마 정도나 도움을 주셨어요? 1억? 1억 정도. 큰 형으로 자신을 부르라던 그분. 대체 그에게 상진 씨는 어떤 존재일까요?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는데요. 야,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네, 없습니다. 월급이라는 명목이 필요가 없고 같이 생활하는데 제가 지 생활비를 주고 고용의 관계가 아니라고. 왜 아니죠? 고용 관계는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상진 씨가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일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원장 선생님이 새벽에 6시 반, 7시 이럴 때도 어디냐 해서 데리러 와라 해서 출근할 때 같이 그 새벽같이 아침에 모시고 오면 그 기사 역할을 아니죠. 그냥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럼 그 일을 잘하면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저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럼 상전이죠, 상전.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고의사고 관련해서 2018년 1월 24일 날 전망대에서 있었던 원장님과 김씨 차량 사고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말이 맞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누가 사고를 내자고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제가 받을 것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신 건 맞으신 거죠? 네. 인정을 하시네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3번째 범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네, 생각납니다. 야, 이것도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원장님이 진두지휘하신 사건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해야 돼서 한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제 차는 제가 오늘 사고를 낸 차는요? 씨가 했습니까? 김 씨가 했습니까? 차는 사고를 낸 건데 그 자세히 생각이 나요. 모든 고의 사고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건 모르겠다는 입장인데요.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 하려는데 너무 속이 터지고 자기 생활하는데 재벌스럽게는 못해도 풍요하게 살고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10몇 년을 있는 거죠. 하나고 자기 쓰고 싶은 거 쓰고 뭐하고 누리고 해낼 수 있는 거죠. 그 가족들이 저한테 제가 앞으로 준 것은 한도 것도 없고요.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까발린 것은 많다고 정말
아, 진짜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아유 참. 아유. 다시 만난 상진 씨는 마침내 큰형과 헤어질 결심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수를 위해 경찰서에 왔는데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진짜 좀 늦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원장을 위해서 살았던 게 너무 한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제 삶을 찾아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 않겠다 다짐도 했습니다. 상진 씨의 앞날이 밝기만을 실화탐사대가 응원하겠습니다. 모두를 분노케 했던 한 영상. 바가? 아이고. 영상을 언론에 알렸다는 사람. 제작진이 만나 물어봤습니다. 미리 이제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네? 보행자를 이제 실수로 과실로 사고를 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연습하는 그런 장면. 밤늦게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와서 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보할 게 있습니다. 신고할 게 있다며 문자를 보낸 제보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어제, 아까 아침에 문자 드린 사람이요. 문자 내용하고 동영상이 있거든요. 걔가 저한테 보낸 동영상하고 저한테 막 보험 사기를 했다 이러면서 실시간으로 찍어서 공유도 해줬네요. 그러네. 예. 이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영상입니다. 그냥 부딪혀 버리네요. 1차선을 달리던 차가 좌회전을 하며 2차선을 살짝 침범하는 순간 고의로 부딪히는 보험사기 수법. 그리고 사고가 고의라는 결정적인 증거.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실패하는 장면. 뒷방이 이게 무슨 말이죠? 본인이 안쪽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다. 이런. 보험 사기를 친 일당은 총 17명. 17명이요? 거의 무슨 조직인데요. 이야. 이들이 일부러 낸 사고만 무려 23건. 그런데 조사 중 심상치 않은 영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보행자로 되셨던 분은 이제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분이었고, 지적 장애인이요. 아, 그다음 이제 운전하는 친구는 이제 주범 중에 한 명. 소리치는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친구도 역시 주범이었고, 아, 이 장애인이 낀 부분이라 충분히 이거는 더 범죄가 있을 수가 있다. 영상 속 피해자 석근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뉴스 나온 거 봤어요? 봤죠? 거기서 목소리로 네. 막 박아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운전하는 이고.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사람은 안 씨, 그리고 영상 속 목소리의 주인공 조 씨. 이들은 모두 보험 사기의 주범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는 조 씨. 그는 어느 날 석근 씨에게 친한 척 접근을 해왔습니다. 아빠랑 같이 있는데 그때부터 와서 이제 나는 너랑 친구로 지내고 싶다. 너는 마음이 있냐? 난 모르겠다. 일단 지내보자.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면서 보험사기를 알려줬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돈을 많이 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냥 다친 척을 해라. 그러면 네 돈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게 된 이유는 애들이 그냥 지시를 해서 안 하면 또 맞을 준비해라. 맞을 준비해라? 네. 뭔 되도 않는 협박을 하고 있어요? 야. 산에 가서 이제 트렁크에서 뭘 꺼내오길래 뭘로 맞을래라 선택을 해라 일단. 누가 했는데 나무가 낫겠지 그래도. 그래 일단 나무를 맞아봐. 어떻게 되나. 영상을 찍던 날 차로 짓밟히는 고통을 견뎠다는 피해자 석근 씨.
아유.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깐 상태에서 그냥 뭉개버리고 아휴. 두 번째에서는 이제 돌멩이에다가 수건을 깔아 뭉개고 마지막에는 신발 상태에서 확 밀어버리고. 아이고. 어땠어요? 아팠죠. 근데 왜 말을 안 하셨어요? 그냥 때릴까봐 무섭고 하니까 얘기를 못했죠. 아우. 씨가 중간에 멈칫했잖아요. 네, 그때 무서워서 멈췄어요. 그렇지. 내 몸을 다치는 건데 얼마나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일단 거기 지나가면서 네가 차에다 부딪혀라. 어차피 이 차는 제어 센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다친다. 그 말을 100번 한 20번 얘기했어요. 안 들어요, 애들이. 그냥 다른 애들 저 반대편에서 보고 있고 지시하고 있고. 아, 참. 안 다친다는 조 씨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3개 발가락이 못 움직였어요. 아예 그냥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일하고 아프면 진통제 먹고 그냥. 에이, 참. 보험 사기 예행 연습을 했다는 장소.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가해자가 이쯤에서 이제 건너편에 피해자를 촬영을 했던 장소입니다. 큰 부상을 입은 석근 씨를 향해 소리를 질렀던 가해자 조 씨. 이곳이 운전자 안 씨가 석근 씨를 향해서 달렸던 그 길입니다. 너무 좁아요. 그래서 피할 틈도 없겠는데요. 예. 석근 씨는 살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황에서 달려오는 차를 향해 돌진해야 했습니다. 아, 참. 실전에서는 확 박아요. 한 5, 60도 쌓여요. 그 조그만 길에서. 그냥 아예 그냥 날아가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는 나 상관없는데 이렇게 나가면 하천 떨어져요. 바로 아래쪽으로. 하지만 석근 씨가 당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리가 없다고 트렁크 타래요, 일단. 에? 트렁크 타고 가평까지 갔었어. 힘들었죠. 한 3시간 동안 트렁크 썼는데. 하하. 거의 숨 막혀 죽을 뻔했죠. 한 3번 도망쳤는데도 잡혔어요. 버스 타고 도망갔는데 차를 이제 세우라고 기사한테 협박하고 또 많이 차로 쫓아가가지고 잡으려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잡혀가서 난 산에 끌고 가서 맞고 지금 걔네 친구들 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안 오는 것 뿐이에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조 씨라 한다는 동네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냥 저희 동네에서는 유명하죠, 많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화내면서 이제 뭐 협박하고 이런 걸 두루두루 이제 자주 하는 그런 형이었죠. 한마디로 양아치 일진 되게 그냥 폭행이 좀 많았어요. 그냥 때리는 게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게 뭐 한 명은 뭐 머리 볼로 찍어가지고 머리가 찢어져가지고 되게 지독했나 보네. 그냥 지독한 게 아니라 엄청 지독했죠. 가해자 조 씨가 공포에 떨게 만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 피해자 석근 씨처럼 협박 및 폭행을 당했다는 준서 씨. 제작진은 준서 씨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얘 5살 때 얘 엄마하고 이혼했어요. 그래갖고 얘를 내가 얘하고 얘 5살부터 해갖고 회사 다니면서 얘 누나하고 둘을 키우고 살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네. 얘 누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적으로다가 지금 한 2급 정도 돼요. 재작년 5월 심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던 준서 씨. 가해자들에게 당한 이후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 정신과, 이건 다 정신과 약이에요. 아, 약이 많네요. 예. 씨를 언제 처음 알게 되신 거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처음 알았어요. 어떤 사이였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동네 안녕이었는데 그러다가 집에 아버지 빌고 나서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우게 된 어느 날 준서 씨가 혼자 지내던 틈을 타서 집을 완전히 점령해버렸다는 그들. 도대체 무슨 이게 일입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가해자 조 씨는 준서 씨의 생계급여 및 장애 수당까지 전부 갈취했습니다. 아유. 돈도. 그냥 돈도 구해오라고 시키고 자기가 대출받은 것도 저보고 갚으라 시키고 싫다고는 안 해보셨어요? 싫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봐요. 그때 몇 번 두드러 맞아봤는데. 엄청 심하게 맞았던 거예요. 집이라면은 여기? 네. 아이고. 준서 씨가 주로 폭행을 당한 장소는 바로 본인의 집이었습니다.
심한 폭행을 당한 후 고막이 터져 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준서 씨. 아니 지적장애가 있는 분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싸움 짱인데 걔는 싸움으로 짱이 됐다보다는 이제 쟤 건들면 큰일 나겠다라는 느낌? 살짝 또라이 기질 조금 있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아예 건들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일장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장? 네. 좀 유치하긴 한데 살림을 차려놓고 내 방에다 개지어놓고 아하. 내 침대고 얘 침대고 다 갖다 버리고 다 갖다 다 조사버리든지 버리고 자기 집을 만들어놨는데 뭐. 돌아온 준서 씨의 아버지가 본 것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집이었습니다. 이거 보시고 여기 뭐 다 그냥 뭐 여기 빠사지고 뭐 여기 빠사지고 뭐. 아유. 밟아가지고 찢어졌어요. 이렇게 작살내놓고 이거 다 물어줘야 돼 내가 나갈 때요. 아, 한두 군데가 아닌가 보네요. 여기다 빵꾸 이게 주먹 쳐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다 이거 테이프 붙여놓고 이들하고 완전 다 박살 내놨어요. 이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겠습니까 이게 칼질이지 이게. 냉장고 다 이렇게 주먹을 쳐서 다 이렇게 해놓고. 아버님 저 테이프 붙이신 건가요? 저렇게? 테이프는 내가 오니까 붙여놨더라고.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아들의 마음에 난 상처였습니다. 이놈들이 사람을 갖다가 집만 망가뜨렸으면 내가 이해하는데 사람까지 망가뜨려 놓으니까 더 망가뜨려 놓으니까 얘를. 이 사람들은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던 건가요? 네. 그럼 그때 생각해 보면 조금 어떠세요? 좀 후회돼요. 말을 못해가지고 친절히 내쫓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 자식을 갖다가 1년 가까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정신적으로도 더 망가뜨려 놓고 이렇게. 사람이 이거 때려야지만 이거 때리고 뭐 상처를 찔러야지만 이거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까지 분해서 억울해서 지금 못 살겠는 거예요. 가해자 조 씨와 안 씨에 대해 제보할 게 있다는 두 사람. 이분들이 현재 고등학생인데요. 이분들도 보험 사기 명단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씨랑 어떤 관계이신지? 지금은 이제 헤어지고 남인 상태. 아, 전 여자친구신가 봐요. 처음에 연애를 할 때부터 보험 사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전에는 안 했는데 한 중반쯤 사귀다가 저도 처음엔 보험 사기라는 걸 몰랐거든요. 차를 타가지고 이제 오빠가 보험 사기 칠 장소로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가지고 똑같이 보험 사기 친 다음에 저도 머리 아프다 거짓말 시켜가지고 저도 그렇게 한 다음에 병원에서 뭐 뇌진탕 걸렸다고 거짓말 치라 해가지고 그거 진료서 떼고 그러고 나서 바로 돈 받고 그랬었어요. 그 보험 사기 같이 친 언니랑 오빠 있거든요. 언니랑 그리고 오빠. 게다가 장애인을 이용한 범죄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교제 중이었다는 운전자 안 씨와 지적장애인 윤지 씨. 사실 그녀 또한 가해자 조 씨와 운전자 안 씨의 피해자였습니다. 왜요? 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윤지 씨를 이용한 그들의 사기 수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를 앞세워 익명 채팅 어플로 남자들을 불러내 돈을 갈취했다는 가해자들. 오빠들이 불법 안 하면 돈이 없잖아요. 직접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보험 사기랑 그리고 오빠가 뭐 조건 사기 같은 걸 뜨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가지고 톡이라고 앱 있는데 모텔 같은 데서 만나면 이제 뭐 남자가 뭐 씻고 올게 하면은 씻고 오는 사이에 남자 지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뺏어가지고 언니가 몰래 가지고 오고 남자분들이 막 언니 다리 만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오빠들이 와가지고 너 이거 신고한다고 여자 다리 만지고 뭐 하는 거냐 이러면은 이제 돈을 주면은 신고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돈 뜯고 막 그랬었어요. 그 몇 번 정도 있어요 그런 거? 매일 하루에 10번 이상 넘게 했어요. 하루에 10번이요? 조 씨와 안 씨의 사기 수단이 되어버린 피해자 윤지 씨. 그녀는 왜 거절하지 못했던 걸까? 씨는 현재 그 피의자인
남자친구가 구속되면서 현재 피해장애인 쉼터에 머물고 계십니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마음을 의지할 만한 사람을 계속 만나지 못했던 것. 부모님 이혼한 이후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그 지적 장애인이에요. 이런 범죄들이 상당히 악질적이라는 거죠. 뭔가를 도와주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그때부터는 돌변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배반해? 넌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좀 받아야 되겠다. 폭력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 내가 잘못했구나. 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현재 가해자 조 씨와 운전자 안 씨 모두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 제작진은 조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교도소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런 지금 취재 협조 요청이 왔는데 응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해자 조 씨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준서 씨에게 문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지금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합의서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본인이 무슨 권리로 저런 말을 하는 거죠? 그녀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왜 여자친구분이 직접 합의를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 돈으로 당연히 하다는 건 아니고요. 네. 아버지랑 다 연락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도 지금 합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아버지는 일단 변호사 알아보시고 계시고 자기도 뭐 억울해서 계속 울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면회 갈 때부터 다른 거는 내가 변호사 인정하고 그래 떼는 것도 맞다. 그래서 인정을 하니까 합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매를 가는 그 건에 대해서는 너무 피해자 증언들만 너무 들어가 있고 말 맞추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아직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방송에서 막 인터뷰하고 다시 약간 되는 건지 좀. 하지만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윤지 씨를 이용한 사기에 조 씨가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 가해자 조 씨의 부모는 현재 어떤 입장일까? 아버님, 혹시 피해자분들한테 피해줬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나도 모르세요? 아버님, 씨가 그 친구분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보험 사기 같은 거 한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못 봤어요. 아버님 그냥 전혀 모르세요? 아버님 그냥 잠시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 설득 끝에 가해자 조 씨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씨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전혀 모르세요? 전혀 몰랐지. 알았으면 말했지. 부모로서 그냥 놔두겠어요. 지금 피해자분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지적장애인 분들도 있거든요. 아버님은 좀 부모님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이상 그만 얘기하지. 할 얘기도 없어요. 아니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안하고 있죠. 뭐 이렇게 항상 미안하죠. 제가 뭐 자기 잘못 키운 것도 다 있어요. 얼굴에 어디서 들고다니지 못하겠네요. 자식 잘못 키운 거지. 보지 마세요. 할 얘기도 없으니까. 가해자들의 침묵에 피해자들은 더 큰 상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한민국 바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모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거? 암만 못 잘라든 제 자식이죠. 자식인데. 지적 장애자 부모들은 진짜 이거 속으로 울고